태국에서 중국의 잠수함을 끝까지 받으려다가 중국 핵잠 침몰 소식 확정 스펙을 확인했으며 한국에 잠수함을 받으려고 했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에서 건조 중이던 핵 추진 잠수함이 침몰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우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었던 핵잠이 침몰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대만 언론 등에서도 위안급 잠수함이 건조 중에 실종된 것에 대해서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중국 당국은 핵잠에 대한 침몰 사실을 부인했으며 중국은 핵잠을 건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잠수함 침몰 사실을 금주 밝히면서 여기에 해당 잠수함 스펙까지 확인했습니다. 잠수함은 중국의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핵연료를 싣고 있었다고 미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에 대해서 중국이 2024년 국방비 예산을 약 7%가량 인상해 해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었으며 현재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6기를 포함하여 추가로 계속해서 핵잠을 건조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의 태평양 패권 싸움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강했고 특히 함정과 잠수함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쯔강의 우한 핵잠 침몰로 인해서 군 현대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군사계에서는 중국이 미군 해군력을 압도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이 다름 아닌 미국에서 제기되었고 미국 청문회 등에서는 중국의 해군력이 미군을 초월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함정과 잠수함 성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핵잠이 아예 침몰해버리면서 중국의 건조 기술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상황인 것이죠. 또한 민영이 아닌 중국 국영조선사가 건조를 맡았고 최신형 기술이 반영된 핵잠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군 당국은 이미 잠수함이 침몰될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뜻밖의 태국이 당황하고 있으며 한국에 즉시 잠수함 관련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급이 급해서 중국에 잠수함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는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독일제 엔진을 달려고 했으나 서방에서 중국에는 이를 수출할 수 없다고 금지가 되면서 태국은 잠수함 발주를 실패해버린 상황이고 당연히 한국을 찾게 된 국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욱 황당한 것이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찾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 국방부에서는 태국에 수출 실패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려고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방산 논의도 활발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1,400톤급 3척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프랑스 잠수함을 발주하려 했다가 다시 너무 비싸니까 중국 엔진을 탑재한 중국제 잠수함을 서로 간을 보며 기웃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1년 53명의 승조원을 태운 잠수함이 침몰된 참사를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중국제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산 쪽에서 베트남도 그렇지만 태국의 움직임이 일각에서 싸늘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국은 미국조차 놀랄만한 행동을 하며 한국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체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술 강국인 한국은 이제 이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에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일단은 태국은 한국에 다양한 방산을 도입하기 위한 요청을 실제 해온 바 있습니다. 태국에는 고등훈련기 T-50이 납품되기도 했고 호위함, 유도폭탄 등 방산협력 확대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은데 바로 중국과의 연합이 잦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 태국은 중국의 잠수함을 발주했고 납품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의 안보 문제로 납품하지 않아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문제는 이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과 방산 교류를 하는 국가는 한국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태국은 한국에 방산을 들이려고 하면서도 중국과 2023년 군사훈련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태국의 코브라 골드 2024 다국적 훈련에 참여했는데 물론 코브라 골드는 한국 등 서방도 일부 참여하지만 태국은 중국과 군사교류를 가장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방산을 납품한다면 언젠가는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것이죠. 이는 태국이 중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주변국에 다소 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칫 한국 무기를 다수 확보 시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논란도 짚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태국은 한미연합군과 올해 코브라 골드 합동 훈련도 해놓고 중국과 또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보 파트너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태국의 K방산 요구를 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은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뜻깊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최근 해외로부터 뜨거운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유에는 한국 기업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폐지가 가득 찬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의 집 앞에는 박스가 가득 쌓여있고 집 길목까지도 고물들이 쌓여 발 디딜 순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한 외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90대 노인인 그에게 참혹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생활고로 폐지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90대 노인. 그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당 소식이 한국 기업에게도 전해졌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분인데 폐지를 줍고 다니세요. 겨울에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이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후 이 기업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참전용사와 식사,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함께하였고 그의 삶을 깊숙이 체감하며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월 식비 지원까지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인프레시로 작년 부산의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쳐 경찰에 입건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식료품과 식비를 지원하며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로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참전용사들에게 끊임없는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정말 작은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가서 병원을 빌려 의료 지원을 하고 전쟁 중 다치기 전의 순간을 돌려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후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의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화제의 중심에는 이 기업에 동참한 우리 국민들의 행보입니다.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인프레시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이에 참전용사에게 후원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며 한국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태극기 키링을 통해서 말이죠. 해당 키링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실제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프레시는 오랜 시간 한길만 파온 장인과 협업해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의 디테일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이들이 일상 속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단순한 굿즈를 넘어 어려운 환경의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역시 이 행보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많은 참전 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 키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